이거는 신축이지. 아, 리모델링이지. 네. 말 잘못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3억을, 5억을 투자했는데 2억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구독했지? 댓글 알림은? 이거 건물 리모델링이게 신축이게? 이거요? 누가 봐도 신축 아닌가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거울 라인은 제가 봤을 때 신축 느낌이 딱 들어서 거울 라인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 거울 라인은 딱 신축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리고 벽돌도 옛날 벽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세련된 느낌이 과거와 현재를 약간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다. 딱 신축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드는데 최 선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신축이지. 아, 리모델링이지. 네. 말 잘못했다. 네. 이거는 리모델링이야. 네.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티가 안 나. 네. 근데 정말 신축처럼 보이게 리모델링을 했다. 이거 정면 보니까 누가 봐도 신축인데요? 누가 봐도 신축이야. 정면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코너 자리이기도 하고. 잘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리모델링을 잘한 사례야, 결론은. 아, 잘한 사례네요. 잘했다. 네. 이거는 이제 빌사남이라는 이제 중개 법인에서 네. 이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알기로 빌사남은 어떤 그 약간 본질을 좀 알아. 본질이라 함이 설계를 할 때 근린생활 시설로서 좀 적당하고 무게감도 있으면서 또 오픈 개방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빌사남이 원래 이제 중개법인이거든. 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진짜 여기는 누가 봐도 신축 느낌이 진짜 물씬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통 뭐 뒤를 보거나 하면 이제 리모델링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아예 전체를 다 완전히 신축처럼 리모델링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진을 여기 어딘가에 딱 띄워주면은 네, 딱 비례가 제가 되겠지만 띄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신축이다. 안에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공용 부위에도 리모델링을 잘했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 했다. 여기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근생을 받기 위해서 네. 임대를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이거는 리모델링 중에서도 나는 좀 잘한 사례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지. 저기서 한번 찍어봐요. 그럼 여기는 다 상가가 들어오는 게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지. 여기는 일단 이제 뭐 좋은 브랜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여기는 도로도 넓어. 도로도 넓은데 거기에 이제 코너,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요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저 옆에 지금 저것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저것도 리모델링이네요. 이제 PT 아시바를 딱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공사 준비를 하는 게 리모델링인데 지금 예전에 이런 건물, 이렇게 생긴 건물을 이제 이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한 거지.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곳은 리모델링을 잘했다 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이유는 전반적인 근린생활 시설에서의 이제 어떤 그 디자인적인 느낌 괜찮고, 두 번째 각실에 갔을 때 창호의 비율, 창호가 얼마나 있느냐. 건물 전체 면적에 내가 볼 때 한 40% 정도 수준에 있는데 1층은 5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40%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근린생활 시설로 했을 때 창문이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마감재 색상이 약간 옛날 느낌도 나면서 세련적인 느낌도 나면서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잘한 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자체적인 입지가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 코너에다가 그랬을 때 만약에 코너가 아니라면 지금 코너다 보니 조금 더 그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가치가 더 높게 보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높이. 실제로 저 위 옥상이거든, 옥상. 네. 옥상인데 한 층 정도가 더 이제 뭔가 높아 보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약간 증축도 아니야, 저거는. 한 층 정도를 이제 높아 보이게 건물이 좀 더 뽀대가 나도록 이제 만든 거지. 아, 맞네. 저기 보면 옥상에 저기 에어컨 실외기가 보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옥상인 거지. 자리를 그냥 이렇게 외벽을 이렇게 만드는 그렇지. 거예요. 저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건물이 좀 높아 보이고 좀 더 웅장해 보이는 장점이 있다. 약간 콜로세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임대를 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다리는 걸 수도 있고 좋은 임차인을 찾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유리라든지 전반적인 마감의 어떤 이런 영역이라든지 이런 마감들 그다음에 이런 창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설계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주차 자리가 음. 지금 여기 양옆에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근데 저는 이 창들이 이 옆에 건물 창들 보니까 좀 약간 옛날 건물 느낌이 나네요. 맞죠? 그렇지. 근데 이 앞에 있는 창들은 이게 인위적으로 낸 거겠죠? 여기 내력벽을 뚫어서 벽을 뚫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비례를 맞췄는데 창호를 전부 다 새로 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건축물 대장을 떼기 전까지는 리모델링인지 모른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코너처럼 보이고 반대편에서도 코너처럼 보이니까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선택을 한 거를 나는 잘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럼 여기가 원래라면 벽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창호가 아니라. 그렇지. 이제 이렇게 아닌데 이거를 이제 좀 창호 부분을 이제 뚫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어. 이거는 대수선이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 거지. 대수선. 대수선으로. 그래서 외벽을 뚫을 수도 있고 뭔가 덧붙일 수도 있고. 대수선을 해야지 그러면 벽을 뚫고 할 수 있지. 그렇지. 뭔가 대수선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조금만 그러니까 큰 틀, 뭐 기둥을 없애거나 큰 벽을 없애거나 계단을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만들거나 외관의 몇 프로를 뭐 공사하거나 창호를 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대수선이다.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은 대수선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거는 대수선이지. 왜냐하면 마감재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대수선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저기 2층을 보면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리모델링과 대수선을 할 수 있는 외벽을 일단 건드리기 때문에 2층에 계신 분들에게 좀 협조를 하면 우리가 대수선을 이제 할 수 있지.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대수선을 할 수는 있고. 근데 이제 저분들에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어떤 장점적인 부분을 이제 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코너에서 봤을 때 사거리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잘했다. 뭔가 딱 근생으로서 뭔가 그만한 가치의 역할을 했다라고 나는 이제 판단을 한다. 굳이 철거를 하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최 선장님이 보셨을 때 철거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이제 건물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대수선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가치가 좀 없을 텐데 잘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인정이 된다. 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인정이 저는 되고 대수선을 건물 리모델링을 좀 잘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혹시 대수선을 해도 준공연도가 바뀌나요? 준공연도 새롭게 준공연도는 나는데 그렇지.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이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냐는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선했을 때 준공이라는 단어가 나긴 나지. 왜? 이거는 이제 허가제거든. 허가제. 내가 이렇게 이런 법적인 사항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너희들이 괜찮냐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 건물 리모델링을 한 사례는 나는 잘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럼 오늘은 이제 리모델링에 진짜 잘된 이제 예시를 하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네요. 리모델링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잘못 투자했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5억을 투자했는데 3억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2억을 투자했는데 4억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있다 보니까 그 리모델링의 어느 큰 틀, 기준, 어떤 기본 지식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건물에 대한 입지,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알맞게 잘 투자를 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3억을 5억을 투자했는데 2억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돈을 잘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알아야 한다. 그거는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뭐 재료를 절감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만큼 알맞게 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그치. 얼마만큼 이거를 이제 내구성, 그 다음에 디자인, 네. 그 다음에 비싸 보이게, 고급스럽게 이제 판단이나 디자인을 잘 했느냐. 근데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실 기능이 더 중요하거든. 기능.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기능을 먼저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다. 근데 디자인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은 큰 틀, 구조, 그 다음에
어떤 높이, 넓이 이런 큰 틀의 기능적인 거를 먼저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이 얘기의 결론은 돈을 잘 투자해야 한다. 2억을 투자해서 3, 4억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아니면은 우리의 돈은 잃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 리모델링을 잘하는 방법, 잘한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했지? 댓글 알림은